새벽 3시 17분. 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옆자리는 벌써 9년째 비어 있고 방 안에는 저 혼자뿐이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러는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세이신 이분의 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도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잠이 안 와서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이 음성을 켜놓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순자 할머니와 제가 처음 만난 건 3개월 전이었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서였죠. 강의가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순자 할머니 혼자 뒤에 남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런 망설임이 묻어 있었죠. 네, 할머니. 뭐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눈이 떠져서. 순자 할머니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큰 고통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9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세요.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 아직 혼자서도 잘 산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실제로도 그러셨어요. 낮에는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화투도 치고 텃밭 일도 하고 동네 일에도 나름 바쁘게 지내셨거든요. 낮엔 괜찮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할 일도 있고. 그런데 해가 지면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요. 순자 할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문제는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해가 지고 저녁을 드시고 나면 갑자기 집안이 적막해지는 거예요. 예전엔 여보야, 오늘 하루 어땠어? 경로당에서 누구 만났는데 말이야.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 이제는 혼잣말만 중얼중얼할 뿐이었죠.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놨어요. KBS든 MBC든 심지어 홈쇼핑 채널이라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소리가 있어야 덜 외로웠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라도 있으면 마치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처음엔 의자에 앉아서 보다가 점점 몸이 피곤해지면 소파에 누워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대로 잠이 들곤 했죠. 밤 11시, 12시 때로는 새벽 1시까지도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로요. 끄는 게 무서워요. 끄면 다시 그 정적이 찾아올까 봐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밤에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쭉 잤는데 요즘엔 새벽 2시, 3시에 꼭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벌떡 일어날 정도로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목은 뻐근하고 어깨는 아프고 머리는 무겁고 소파에서 자다 보니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이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잘까? 어디 아픈 건가? 이러다가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밤중에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건강 걱정, 외로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은 더욱 달아났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순자 할머니는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혹시 어디 아픈 데가 있나 해서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셨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어요. 혈압도 정상, 심장도 괜찮고
다른 수치들도 나이에 비해 양호했어요. 그럼 왜 잠을 못 자는 거죠? 순자 할머니가 답답해하자 의사 선생님이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제 주무시는지, 어디서 주무시는지, 잠들기 전에 뭘 하시는지. 할머니, 혹시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세요? 네. 그게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서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파란빛, 특히 LED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만드는데 텔레비전의 밝은 빛이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뇌가 아직 낮이구나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조상들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환경에서 살았는데 현대에는 밤에도 온갖 인공 조명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특히 텔레비전, 스마트폰, LED 조명 같은 건 우리 수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텔레비전을 끄면 너무 외로운데. 순자 할머니의 진짜 문제는 바로 이 외로움이었어요. 잠 못 자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텔레비전 대신 라디오를 틀어보라는 거였어요. 소리는 이때, 불빛은 없게, 그리고 방의 조명도 최대한 어둡게 만들라고요. 라디오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는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질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어요. 평생 텔레비전과 함께 살아온 세대인데 갑자기 라디오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잠 못 자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일단 한번 해보기로 했죠.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라디오를 꺼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듣던 낡은 라디오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를 꽂았는데 다행히 잘 작동했어요. 첫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그런데 텔레비전 앞에 앉으려다가 멈칫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텔레비전 대신 작은 라디오를 침대 옆에 놓았어요.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보니 심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KBS 라디오에서 하는 밤 프로그램이었어요. 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읽어주고 그에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주고 텔레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화면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진행자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어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잠 못 이루는 밤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 밤도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가 마치 순자 할머니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뉴스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느낌이었는데 라디오는 정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누웠어요. 방은 어둡고 라디오에서만 작은 불빛이 나왔어요. 진행자의 목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주무셨어요.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기분이란, 어머,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잘 잘 수 있었나? 하며 혼자 깜짝 놀랐어요. 몸도 훨씬 가벼웠어요. 목이 뻐근하지도 않고 어깨도 안 아프고 침대에서 제대로 잠을 잤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경로당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알아봤어요. 순자야,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 뭔 좋은 일 있어? 순자 할머니는 신이 나서 라디오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라디오? 그런 옛날 물건을 아직도 쓰냐? 고했지만 효과를 본 순자 할머니는 확신에 찼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또다시 밤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싶어지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긴 어려웠죠. 그래도 어제 잘 잤으니까 하며 다시 라디오를 켰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제만큼 빨리 잠들지 못했어요. 라디오 소리가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이틀째, 사흘째, 일주일 정도는 좀 어색했어요. 가끔 텔레비전이 그리워지기도 했고, 라디오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기도 했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익숙해지고, 어떤 시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알게 됐어요. 밤 11시에는 클래식 음악, 12시에는 사연 읽기, 1시에는 옛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라디오 진행자와 청취자들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사연을 보내오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는데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라디오를 들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위로가 돼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 순자 할머니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며 위안을 얻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순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은 완전히 안정됐어요. 밤 11시쯤 라디오를 켜고 12시쯤 잠이 들고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리듬이 자리 잡았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들이었어요. 잠을 깊게 자니까 낮에도 기운이 넘쳤어요. 경로당에서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집안일도 더 부지런히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라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즐거워졌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순자 할머니가 3개월 후에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순자 할머니에게 더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자신도 사연을 써서 보내고 싶어졌어요. 진행자님, 저는 74세 할머니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잠 못 드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라디오 덕분에 이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보낸 사연이 며칠 후 라디오에서 읽혔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정말 감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대요. 그 이후로 순자 할머니는 종종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좋은 음악을 신청하기도 하고 라디오가 제 삶을 바꿔놨어요. 잠도 잘 자게 됐지만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밤마다 라디오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금 순자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적극적이 되셨어요. 경로당에서도 잠 못 자는 분들을 만나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라디오를 권하기도 하세요. 텔레비전은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보기만 하죠. 하지만 라디오는 양방향이에요.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수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찾은 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라디오가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에게는 라디오가 맞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는 용기예요. 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해봤기 때문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잠 못 드는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표면적으로는 텔레비전의 블루라이트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외로움과 소통의 부재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결책도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높이는 방향이어야 해요. 순자 할머니가 라디오를 통해 얻은 건 좋은 잠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소통의 방법, 소속감,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까지 얻었어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도 밤마다 잠 못 들어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꼭 라디오가 아니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혹시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끄고 주무셔 보세요.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보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 못 들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라디오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가끔씩 사연도 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으며 따뜻한 밤을 보내고 계세요.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라디오든 뭐든 여러분만의 동반자를 찾으셔서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메시지예요. 오늘 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편안한 잠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새벽 3시 17분,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에게는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